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이 북한군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이 화성 19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ICBM을 쏘았죠.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관련한 내용. 자, 이런 가운데 북한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해설해 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ICBM, 자, 이것도 북한은 뭐 대성공이다 그러는데 저희 견해는 좀 다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그 보복 공격의 형태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이 현지 시각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31일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13%, 북해산 브렌트유는 2.91%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이 같은 유가 급등은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이라크 내에서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역시 이란이 공격을 결정한다면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NN 역시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에 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신들은 미국 대선 전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이클 쿠릴라 중부사령관을 텔아비브에 보내 이란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공동 방어작전과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예상대로 이란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한 도발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의 향후 보복 공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뒤 이란이 보복하면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란 레짐 체인지라는 중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메네이, 이란의 그 신정 정치 체제의 최고 수장이죠. 하메네이가 보복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야 되죠. 그런데 보복을 하긴 하는데 재보복을 안 당하게끔 하라라는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뭐 이란이 그냥 탄도미사일 쫙 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재공격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 괄호가 숨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짜낸 게, 자, 이라크에 있는 인민동원군 니들이 좀 해. 우리가 뭐 자원은 좀 대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 민병대 뭐 이렇게 자폭 드론 등등 많이 줘놓고 이런 거 가지고 니들이 좀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민병대죠. 카타이브 헤즈볼라, 얘들을 때릴 거니까 우리는 안전하잖아. 아주 좀 비겁한 이런 조치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메네이 그리고 이 페제키시안 등 최고 수뇌부가 자기네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얘들이야 뭐 하나의 부속품이니까. 니들은 또 지하드라고 생각하고, 자, 천국에 가면 또 많은 여성들이 니들 기다리고 있어. 뭐 IS가 아니라서 뭐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하부 조직인 또 컨트롤이 가능한 이라크의 인민동원군들어 대신 공격해 라고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반격을 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소중한 것을 공격하겠다 라고 했죠. 이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하메네이의 생명이죠. 왜? 결정권자니까. 결정권자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 두 번째는 핵이겠죠. 세 번째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겠죠. 원유, 이 석유 시설이겠죠. 이런 것들을 때려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우리 와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F-35가 이륙하고 슈퍼넷이 그냥 무력 시위 기동을 하고 하는 이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니들 함부로 날뛰면 우리가 F-35 동원해서 그냥 따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 메시지 영상까지 미 중부사령부가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태를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핑퐁 보복과 보복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상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상대를 제거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 관저에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죠. 여기는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에 대한 반격을 따로 이렇게 해서 명령권자를 끊어버려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고민을 좀 하고 있을 테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듯이 금적 금왕, 적의 헤드를 따라 이거죠.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11축 21륜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초대형 고체연료 미사일이었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달리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참관 하에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했으며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 절대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획기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노동신문이 11월 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5,156초간 1,001.2km를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 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 라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9형은 11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역대 최대 덩치의 대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인데요. 길이 30m, 폭 3m 정도로 추정되어 액체 연료 방식의 화성 17형보다 훨씬 더 큰 덩치로 등장했습니다. 고체연료 추진체는 액체연료 추진체보다 비추력이 떨어져 덩치를 키울 경우 사거리나 탑재량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북한은 기존 화성 18형의 길이를 크게 늘려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화성 17형 수준의 사거리와 탑재 능력을 가진 고체연료 미사일을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재도립 기술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역대 최대 고도인 7,000km 이상 정점 고도를 찍었다가 대기권으로 재도립했는데요.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탄착한 일본 홋카이도 오쿠지리 섬 인근에서 촬영된 낙하 영상 속 미사일은 정상적인 재도립체가 아니라 마치 파손되어 추락하는 것과 같은 낙하물 2개로만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의 재진입체가 재진입 과정에서 대기권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아직 한미 당국과 북한 측은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9형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무기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무기가 미국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되는 전략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성공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북한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절대적 우세, 맞기는 맞죠. 그걸 영구화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 현대성, 그러니까 아주 최신 기술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리고 신뢰성, 이걸 남김없이 과시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1축짜리 발사대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공개했던 12축짜리 발사대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국에서도 12축짜리 그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을 관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쏜 것은 그 12축짜리가 아니라 11축짜리를 쐈어요. 근데 11축짜리 ICBM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화성 17형. 그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방식의 대형 ICBM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쏘는 거 보면 촛불식으로 이렇게 안에 쭉 퍼지죠. 이거 고체 연료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인데 11축짜리를 썼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1축짜리를 이렇게 쓰고 앞으로도 삐죽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화성 17형이 똑같이 11축짜리를 쓰지만 26.4m의 길이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앞으로 삐죽이 더 나오고 뭐 한 것으로 봐서 30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타는 이 캐빈 이것도 좀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폭도 최대 3m,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이런 미사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아까 이제 올라가는 불꽃의 형상을 보면 이건 고체 연료다 라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또 고체 연료는 화성 18형이 있었죠. 근데 화성 18형은 9축짜리 발사기였습니다. 이제 그걸 더욱더 개량해서 고체 연료 방식으로서는 마지막 거의 뭐 최종 완결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재진입 기술, 다탄도 미사일 기술 등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 받았다고 뭐 당장에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아마도 이 미사일을 쏘면서 러시아가 감독관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술적 보조를 좀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이제 성공했냐 이건데 당연히 이 미사일을 다탄도 미사일이었겠죠. 그 다탄도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쪼개져서 다른 목표들을 때리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이 미니트맨 3 ICBM을 이렇게 테스트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날씨가 좀 어두고둑하니까 이렇게 빛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수십 킬로미터예요. 수십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수백 킬로미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쫙 쪼개지면서 쫙쫙쫙 내려가죠. 각각 다른 목표를 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탄도 미사일이에요. 자, 그런데 북한의 이번 모습은 물론 여기는 지금 헌해서 저렇게 빛이 마치 비 오듯이 줄기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홋카이도에 있는 CCTV에 찍혔어요. 근데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 다탄두 미사일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 모습은 아니고 요거는 대기권 재진입하면서 그 열과 마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이 흔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서져서 그냥 푸시식 떨어지는 이 장면인 것이죠. 이렇게 미국의 미니트맨 3처럼 다른 곳을 때리기 위해서 쫙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돌입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낙하하는 거. 자, 이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은 재진입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다탄두 미사일인데 다탄두가 분리되어서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하러 들어가는 이 과정도 실패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이 말한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 요건 거짓말에 가깝다 라는 저희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미국을 겨냥한 최종 완결판이 완성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죠. 이른바. 그래서 북한을 때리려면 미국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 우리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때릴 수가 있어야 되죠. 미국이 우리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 이거 완성되면 이제 그 걱정이 생기는데 아직은 완성 안 된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메네이처럼 김정은이도 금적금왕 김정은이를 따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위클리 디펜스 월요일 아침 관련해서 분석해서 1시간이면 그냥 딱 제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서 월요일 아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한 북한군 병력이 며칠 만에 8천여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전투에 투입됐다는 첩보와 아직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앞두고 있는 북한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이 가운데 8천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해 수일 내에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10월 31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들 중 8천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 역시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8천여 명이 쿠르스크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들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를 성토했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전했다, 전멸했다는 첩보와 아직 전투에 나서지 않았다는 첩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10월 31일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밀 블로거들 사이에서 북한군 생존자의 증언이라는 영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북한군은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는 중상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병사는 러시아군은 저희가 방호시설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했지만 무작정 전선에 투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신형 무기를 들고 공격에 나섰고 저희는 방어도 못할 처지였다. 라며 자신들을 막무가내로 전선에 내몬 러시아군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우리 40명 중 내 친구인 혁철이와 경환이를 포함해 모두가 전사했는데 나는 친구들의 시신 밑에 숨은 덕분에 겨우 살 수 있었다. 라며 당시 전장의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밀 블로그와 장병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북한군을 전선으로 내몬다는 내용의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의 심리전 영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 진영, 특히 북한군 사이에서 큰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파병이 확인된 직후부터 북한군을 투항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다각도로 준비해왔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도 이와 공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디 이런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북한 장병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쿠르스크에서 싸움이 붙었다, 전투를 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상반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을 향한 심리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검열 가려놨는데 왜냐? 똑같이 제가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국방TV, 군사TV, 그리고 수익 광고를 창출하지 않는 와우. 자,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방TV는 유독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국방TV는 뭐 조금만 정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될 정도까지도 노란딱지를 먹여버려요. 그리고 군사TV는 뭐 비교적 뭐 군사 무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검열을 안 해요. 그리고 와우는 이런 정말 채널에 심대한 데미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상, 제가 일부러 거기는 뭐 광고 수익 창출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거기는 뭐 데미지가 좀 와도 되는데 채널 삭제만 안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아마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 어제 밤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밤 사이에 오늘 오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칠 때 이 부분쯤에 이 동영상을 놔둘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은 와우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자꾸 귀찮으니까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여러분들께 뜰 겁니다.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저는 뭐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건 좀 조작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정말 뭐 엄청난 중상을 입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말이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말들이 뭐냐? 자, 이런 건데. 자, 일단 자기는 친구들의 시신에 숨어서 있다가 결국 살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참호 속에 그냥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격해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거짓말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의 요지는 뭐냐? 러시아군은 우리에게 거짓이다. 거짓말을 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군과의 신뢰를 깨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지금 이 북한군들을. 더러운 중국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무시하고 북한군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처럼 냉정한 상태에서 보면 야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일 확률이 높은데,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실제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또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보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우리처럼 냉철한 판단이 힘들 수 있죠. 또 그리고 또 뭐 이거 처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니들 항복하면 이렇게 아주 따뜻한 고기, 야채 그리고 빵을 준다. 그러니까 와라, 항복하라. 이제 이런 영상 이미 진작에 했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이 유튜브에 쫙 퍼지고 있는 영상이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가 드럼 치고 기타도 치고 하면서 둘이서 노래를 불러요. 요즘 이 한국 여성 아이돌 가수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래퍼하고 가수하고 둘이서 듀엣으로 부른 곡이 아파트라는 곡이 있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고 이 둘이가 부른 아파트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서 사람만 딱 바꾼 거예요. 한국의 걸그룹 그 여성을 김여정이로 바꾸고 그 미국의 그 가수를 김정은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뭐 남의 영상이라서 퍼서 지금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 보면 야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북한군에 대한 대대적인 심리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북한군들이 이거 보면서 확 흔들려서 수백 명 단위로 투항하고, 그래서 그 수백 명 단위로 투항한 그 북한군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전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심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는 여기에 이 지점쯤에 북한군 완전히 중상을 입은 북한군이 뭔가 말을 하는 이 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Weapons of World 와우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